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7월달 시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과 그 다음에 이란에 있는 내용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란 내용을 보게 되면 트럼프가 이스라엘, 이란 휴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CNN, 로이터에서도 대부분 휴전 합의가 발표가 나왔는데 이란 측은 합의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대충 돌아가는 판때기를 보았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 따른 위협 요소는 해봐야 이란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에 따른 불확실성 추이도 이란 부분에 따른 영향적인 요소를 좀 가져갔기 때문에 이것도 유가도 어느 정도 좀 더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구실적 역할을 좀 많이 만들어냈다. 그리고 중국을 또 제압을 할 수 있을 만한 또 구실도 가져갔고 중동 부분에 따른 무기 판매 비중도 좀 많이 챙겼다.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상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장기전은 그렇게 뭐 중국이 개입하거나 또는 뭐 나머지 쪽에서 또 개입할 수 있을 만한 애들이 만약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단독적으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길 수 있을 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 그렇게 크게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따른 분위기도 잠깐 힘이 많이 빠지다가도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좀 많이 빠지다가 다시 좀 말아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비별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빠진 만큼 말아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이란 상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지수도 거의 유사한 패턴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이 좀 빠져주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지수랑 유사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제 7월 달이 이제 왔습니다. 벌써 이제 상반기는 끝났고요. 25년도 하반기만 남아져 있는 이 가운데 그나마 이제 이 7, 8, 9월 달 버리는 카드로 만약에 쓰인다라고 하더라도 10월, 11월, 12월 정도가 남아져 있다. 그리고 이제 싫든 좋든 간에 마스터 플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10월 달 기준점에서 거의 터닝 포인트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달 정도나 또는 2달 정도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연말 부분에 큰 변화점을 주지 않으면 이제 이 시즌에서 가장 큰 원래 관례대로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대로 이제 마스터 플랜대로 갈 거냐 이제 최고점을 한 번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막판 스파트를 내가지고 찍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여기에서 오히려 이제 내년 넘어가서 26년도 때 약간 좀 주춤을 하면서 조정이 좀 크게 나올 거냐 뭐 이런 부분의 이제 분위기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점으로만 보면 대부분 자 한번 보세요. 13년도 14년도를 제외한 부분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상승 주기가 500일 주기씩만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26년도 1분기 그러니까 3월 안에 이 패턴에서 최고점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라. 왜냐하면 우리가 초장기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거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은 없지만 내가 적절한 시기에 매도를 해야 되거나 또는 적절한 형태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사고 팔고에 있는 추세 주기를 너무 빈번하게 가져가 볼 필요성은 없지만 시즌에 맞게
사고 팔고, 시즌에 맞게 또 사고 팔고, 시즌에 맞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수익성도 좀 극대화를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부지런하게 잘 챙겨보면서 분석하는 습관을 가져가 보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플랜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점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7월달은 평균적으로 그렇게 좀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추이가 좀 있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 추이에 따른 동향도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USDC에 따른 확장성이 어느 정도가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확장성이 크립토 마켓에 좀 많은 영향력을 가할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달에 있는 분위기는 그냥 소소하게 나쁘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또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7월 달에 제일 중요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높은 이제 899 법안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배당세를 35%대까지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흔들림이 7월 초나 또는 7월 말 정도 때 한 번에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최근에 또 245개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는 7만 정도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뭐 이미 찍어 놓긴 했지만 내용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총 쓸 수 있는 재원은 3만 개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우선주로 쓸 수 있는 게 3만 개 정도가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전환 형태로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대부분 KDF, 그러니까 즉 2030년 주기로 했었을 때 최소 못해도 스트래티지 주가가 $1200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미달에 썼을 경우에는 현금적으로 그냥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잘 돌아갈 거냐.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제 3만 개 정도에서 이번에 이렇게 우선주에서 자금을 이제 막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직도 총알이 많이 남아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스트래티지가 더 구매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총알은 좀 더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쓸 필요성은 전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스트래티지와 이제 어떻게 보면 BITU 프로쉐어죠. 이게 GPT가 가끔 맞대기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BITU는 프로쉐어즈 건데, 프로쉐어즈 쪽이 이제 2배짜리이고, 이거 이제 레버리지 비율로 따지면 스트래티지가 이제 평균 한 3배에서 4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증자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주당 희석 가치가 좀 많이 됩니다.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사줄 수 있을 만한 정도까지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오하이오주에서 이제 대부분 이번에 옙토스나 솔라나를 선정을 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점은 옙토스, 솔라나 좀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당장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아에 별로 안 좋았던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이때까지 직원들이 자주 토큰을 덤핑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런저런 사건 사례가 좀 많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듈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티아가 좀 많이 그걸로 수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 약간 뭐 부스러기 나오는 건 뭐 어떤 토큰이든 간에 대부분 나오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강도가 너무 높냐 낮냐 요 정도 차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7월달 추이에서의
따른 형태는 여전히 알트코인 부분에 따른 관심들은 계속 가져가 볼 필요성은 전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서클이나 BITU나 뭐 이더유나 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해당 소식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리 이제 PER 대비는 이미 고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형태로 분석하는 건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확장성이 얼마만큼 이제 열려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크립토 마켓에서만 거래 빈도만 높아질 거냐, 이런 차이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풀어가지고 성장하는 그 배경과 그 다음에 실적 부분도 좀 중요하다. 그 대신 이제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실적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그때는 웬만하면 이제 아무래도 서클도 좀 많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BITU나 비토를 계속 이제 추천을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를 쓰면서도 반면에 이제 내 돈이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잖아요.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쓰면서 또 이자도 주니까 그 돈 갖다가 재투자를 할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더유도 있죠. 이더유가 있습니다. 이더유도 이번에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이자는 별로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더에 있는 방향성을 만약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됐든 간에 계속 모아가서 승부수를 던지는 형태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운하고나 이더리움을 만약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두 배 레버리지보다 더 심한 이제 샤프리크 것을 이제 베팅을 해서 내가 가져갈 거냐 말 거냐, 요 차이가 있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도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행량이 제한이 되어져 있냐 아니냐, 요 차이가 가장 크고요. 기업들이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제한되어져 있는 물량만 소화해서 가져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알트코인들이 물량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점이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과, 그 다음에 기업이 만약에 모아간다고 해도 선호도 차이가 조금은 많이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는 아마 이제 그 899 법안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무난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관세나 나머지 상반기에 따른 트럼프의 실적 부분이 좀 대두되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부터는 어떻게 해서는 증시를 부양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많이 쏟아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 이제 중간 선거도 내년 이제 11월 달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좀 챙겨놔야 이제 자기의 지지율도 좀 챙기면서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아마 국내 정치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스테이블코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추이는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여전히.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